오늘은 이제 쇼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 이제 정말 초보 셀러가 계신다면, 어, 일단은 그 국내에서 셀러로서 물건을 팔고 또 셀러로서 피드백을 좀 얻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이베이로부터 이제 소위 크레딧을 더 만들게 되고 이제 인터내셔널 셀러, 글로벌 셀러가 되시면서 자유롭게 좀 더 이제 더 많은 아이템들을 해외에 판매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해외 배송의 문제가 이제 따르게 되죠. 이 해외 배송이라는 것이 이제 좀 처음엔 까다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영상에서 제가 좀 두서없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잘 체계적으로 쇼핑의 기본서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누어 드렸으면 좋았다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그 쇼핑 전반에 관한 이해도는 직접적으로 스스로 경험을 해 가시면서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 또 리서치를 해 가시면서 또 더 잘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이제 개인 셀러입니다. 개인 셀러로서 쇼핑을 이제 주어진 어떤 구조 하에서 하게 되는데 이베이라든가 이런 이커머스 사이트에서의 구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렇게 모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입장, 개인의 어떤 흐름과는 상관없이 이 쇼핑이라고 하는 거는요, 더 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좀 볼 때 좀 이거는 모순인데 이건 왜 이렇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우리는 그 어떤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어떤 그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쉽게 넘어가는 셀러들이 있습니다. 대형 셀러들입니다. 대형 셀러들은 그런 판매 가격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쇼핑에 있어서 매우 융통성 있게 아주 좀 쉽게 가격대를 형성해서 쇼핑 가격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판매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종의 우리들이 볼 때, 개인 셀러들이 볼 때는 대형 셀러들의 이런 가격 교란, 가격 파괴적인 그 쇼핑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사람 누구나 셀러로서 물건을 팔 때 기술적으로 어떤 판매 원가, 그 다음 판매가에다가 적당한 실제 쇼핑 비용을 이제 붙여서 파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쇼핑 가격으로 바이어들을 이렇게 뭐 꼬신다고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 바이어들을 확 몰아가는 그런 대형 셀러들의 행포를 보면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특정 국가의 셀러들에서 보게 됩니다. 뭐 어느 나라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중국발 대형 셀러들의 모습은 솔직히 정말 생각할 문제가 많다고 여겨져서 오늘 뭐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렴한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고 엄청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베이입니다. 또 아마존이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엄밀히 말해서 이런 이베이 같은데 뭐 아마존도 그렇고 기타 이커머스 사이트들에서 어떤 특별히 그 시장을 개설한 오픈마켓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자신들이 무슨 물건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브랜드로 물건을 팔고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모르죠. 나중에 아마존 브랜드로, 이베이 브랜드로 자신들의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직간접으로 팔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데처럼 남들의 물건을 먼저 사서 자신들이 총괄하고 배달하는 방식을 가질 수도 있고, 미래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어쨌든 이 오픈마켓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자신의 시장 안에서 물건을 싸게 파는 거, 쇼핑을 싸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타치를 뭐 안 받죠. 오히려
문자 그대로 프리시핑을 권장합니다. 오픈 마켓들은 계속 대형 셀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픈 마켓의 이 덩어리 자체가 커지면은 오픈 마켓 스스로가 거대 공룡이 되고 유니콘이 되고, 그래서 오픈 마켓 사이트가, 그 회사가 여타 배송 택배 회사들, 심지어 더 우편물 양이 줄어든다고 아우성치는 각 나라의 국영 우체국들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커지면은 그만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큰 역량을 이제 축적하게 되고 위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보내는 국가가 이제 생겨져 있고 우리 앞에 딱 대두되어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베이 CEO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의 온라인 사업을 크게 넣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베이를 통해서 중국의 이커머스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는 이제 표현이었는데, 어쨌든 함께 윈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베이는 그 중국에서는 뭐 제 표현입니다만 전략상 실수했어요. 그래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는 그 모든 온라인 거래의 어떤 대부분은 일단 그 알리바바 그룹이 지배를 하죠. 이 알리바바는 미국의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우체국, 국영 우체국 이런 데 제일 큰 손님 역할을 하고 있죠. 각 나라마다 우체국들에서 이 알리바바의 존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베이 그렇고 뭐 아마존이 그렇습니다. 이런 큰 사이트들은 이렇게 빅 딜들을 하죠. 그래서 거대 사이트를 기준으로 할 때 다량 구매를 이제 하게 되고, 우체국 물량의 그런 것들, 쇼핑을 포함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베이를 보면, 이베이는요 중국에 들어갔다가 일종의 철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많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어로 된 사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베이 시장은 여전히 모든 중국 셀러들한테는 거대한 판매 장소로서 전 세계 바이어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까지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우편 요금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전 세계로 물건을 쉽게 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중심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만국우편연합이라는 국제단체를 이제 아십니다. 영어 약자가 UPU죠. 이 UPU가 우리 일반인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뭐 단어입니다. 잊혀진 이름인데, 뭐 이베이 셀러 일을 하면서도 그거 알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내왔어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특히 그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표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일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쌓여온 그 제반 그 선진국들과의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중국과의 국제 우편 요금 문제, 요거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든 또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든 간에 왜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를 안 했을까? 한번 이해가 이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문제인데, 아마도 근데 이 트럼프와 같이 이제 돌출된 사람이 그 최강의 파워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그 어떤 나라도 이 상호 이익이 서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우편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드디어 터뜨린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는 이제 못하던 그 대담한 어떻게 보면 보호주의, 미국 보호주의, 미국 중심적인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바로 자기네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음에 재선에 이제 영향을 뭐 주겠죠. 예. 근데 몰라도 이 트럼프 정부는 이 UPU에 대해서 남다른 준비와 생각을 하면서 이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손실 문제, 불균형 문제 이런 것을 해소를 하고 싶어하고 해소가 안 되면은 탈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 탈퇴 이후에 입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재협상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지 않아서 문제가 결론이 날지 아니면 또 계속 끌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내부 일들이 어쨌든 진행 중인데 참 궁금합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미국 국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소포를 이제 붙이는 것과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서 2패켓 소포로 보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또 제가 너무도 잘 알듯이 제가 사는 이곳 호주의 경우도 보면 시드니 하나만 놓고 봐도 시드니 한 도시 안에서 이 우편물을 보내고 받는 데 따른 그 비용이 저기 중국에서 오는 쇼핑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일들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일이 이제 가격 차이를 비교하지 않아도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UPU가 있습니다. UPU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UPU에 의해서 결정된 그 소포를 받는 나라, 배달국의 그 취급비용, 터미널 듀스라 그러면, 터미널 듀스의 어떤 불균형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편물들을 나라별로 국경 간에 우편물들을 처리하고 배달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계산한 어떤 단말기 사용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런 거가 이제 각 나라별로 경제 지표와 상황에 맞춰서 터미널 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배달국 취급 비용을 정해서 그 상대방 국가가 그 일부를 지불해라 라고 하는 형태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어떤 아이템을 보낼 때 그 아이템이 이제 도착한 미국 그곳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미국이 부담하고, 반대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또 소포를 보내게 될 때 그 도착된 때로부터 중국이 그 물건 값의 일부를 그 물건 배달 값의 일부를 내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편물을 보낸다고 할 때 그 최종 수신자에게 그 집에 전달되기까지의 그 비용 중에서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미국 우체국 당국이 부담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미국에서 한국에 우편물을 이제 보내게 되면 한국 땅에서 이제 배송 비용의 일부를 한국 우체국 당국이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해외 직구가 많아졌어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역전상이 생기게 되는 얘기인데, 해외 직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해외 직판, 이제 이베이 셀러, 온라인 셀러들이죠. 이런 역주 현상이 생겨져 있는데, 이 쇼핑의 차액은 뭐 미국이든 여기 호주든 여러 그 나라들, 혹은 유럽의 또 어떤 나라든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런 나라의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쇼핑을 한마디로 이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UPU의 조약상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쉽게 말해서 대체로 선진국은 후진국에 대해서 발송 비용을 보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거의 상당수가 중국이라고 하는 너무도 큰 나라에 우리 이 발송 비용을 보조하는 꼴이 돼 있고, 중국 셀러들은 그것을 백분 활용하면서 온라인 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여러분, 물건을 받는다는 거, 내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를 들든지 간에 그거는 국가 간에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이 물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을 받는 혜택을 갖는 거예요. 편의를 갖는 거예요. 그 제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건 그 나라 자국민들을 위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정부에서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내든 받든 거기에는 자국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소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큰 물건으로서 뭐 냉장고 얘기를 해봐요. 삼성 냉장고를 미국에 이제 팔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삼성 냉장고들이 들어가요. 그럼 그것을 사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격이 비싼 미국 냉장고는 덜 팔리는 이치랑 똑같습니다. 삼성 냉장고가 좀 더 싸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란 땅 안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존 판매자들은 그 기존 판매자들의 존립 자체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때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UPU의 전체 192개 회원국가 중에서 중국은 더 이상 아주 열악한 후진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거의 국내 소비만 따져도 전 세계 최고의 소비국이고 이커머스의 지배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아직도 밑바닥 3그룹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불균형하다고 이제 보는 거고, 현재 물론 그 미중 간에 최고의 긴장을 주는 뭐 그 5G, 화웨이 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UPU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협상 과정에서 분명 쇼핑 구도가 이제 바뀔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들한테 그 가격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가격 혼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이에 뭐 중국 셀러들이 무슨 더 열악한 나라로 이사를 가서 통째로 완전히 이사를 가서 거기서 뭐 미국이나 호주나 선진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로 뭐 이베이 판매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보면은 어쨌든 중국 사람들도 뭐 무식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를 분산시킬 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꾀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호 어떤 가격들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매년 수억 개, 뭐 한 3억 개 정도로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소포가 들어온다고 할 때 미국 우체국은 매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이제 입는다고 통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각 나라별로 특히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 중에서도 공산품 수입이 많은 나라들은 대략 한 20% 이상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핀란드, 덴마크 이런 북구 나라들은 뭐 한 1,000만 유로, 미국 달러로 한 1,1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수적인 증감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지겠죠. 뭐 이제 앞으로 그 재협상 과정에서 이제 만국우편연합 UPU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완전 탈퇴를 하게 되면 뭐 국채법 문제도 있고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 자체가 소포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들을 이제 상대하면서 상당수의 금액을 만회하고자 어쨌든 모든 산업에서 지금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우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거 호주도 수많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한 것이 이제 물론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만은, 한 나라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혹은 나라별로 또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이제 그 그룹별로 또 신중한 편인 것도 있고, 빨리 고치자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그 입장에서 자기의 그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 오는 물건의 쇼핑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의 경우는 그 물건값이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UPU와 같은 데서 무조건 뭐 미국 편을 들어서 결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런 그 원성을 듣고 있는 중국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만을 하진 또 않을 것이고, 아무튼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 각 나라는 자기들 입장에서 일단은 국내적으로 이제 개선할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혁신할 것을 혁신해 가야 됩니다. 자국의 시스템상의 비용 절감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또 자국의 그 바로 이 우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신중하게 잘 고려하면서 고용 증대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결코 그 우편물의 어떤 그 오고 가는 데 있어서 UPU의 그 그룹 조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의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 그 국내적으로 한번 보면 한국도 그렇고 뭐 여기 이제 호주도 그렇고 보면 그 우편 시스템들이 계속 변화하고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우편 시스템들을 더 잘 만들고 이제 뭐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른 그 경쟁 상대도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보면은 이 택배 회사들, 배송 회사들이 상당한 경쟁력들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먹국으로 하는 데들은 또 하청 회사들도 또 많습니다만은, 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전 세계적인 그 배송 일을 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 이런 데들의 모습을 견주어서라도 우체국들도 이 마케팅 노력을 더 잘 경주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 글로벌 이커머스 사이트들은요, 택배 회사들, 우체국들에 대한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거래를 하는 데 따른 특별한 할인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빅딜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도 하는데, 우체국은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서 그들의 좋은 의미에서 갑질 혹은 어떤 갑질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스스로도 비용 절감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직영 직원들을 이제 덜 쓰는 거죠. 하청, 뭐 재하청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이 배달을 담당하는 배송 드라이버들을 보면요, 역시 제일 힘들어합니다. 원청 그리고 하청의 모습 같은, 여기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눈에는 뭐 약간 덜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게 다 경쟁적입니다. 경쟁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쇼핑 경쟁 시대입니다. 이런데 살아남는 개인 셀러, 이베이 셀러, 정말 여러분 대형 이커머스 사이트들의 그 아주 놀라운 체계적인 운영,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송 시스템, 쇼핑 체계의 어떤 편의성들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셀러들이 그 사이트가 권장 내지는 반강요하는 그런 그 쇼핑 그 체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혹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뭐 FBA, 아마존 FBA 막 이런 말 너무 유명한데, Fulfillment by Amazon, 뭐 Fulfillment by eBay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뭐 이런 식의 그 사이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배송 체계들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셀러는 그냥 그 이전 단계만 집중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돈 문제죠, 무조건. 돈만 잘 주고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점점 더 쇼핑이라든가 이 배송 문제는 셀러들이 이 노가다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그 초보 셀러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저의 오랜 경험 속에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최소한 일정 기간은 꼭 경험해 보시기를 이제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반드시 알고 나서 뭐 FBA를 하든 뭐 이베이의 어떤 그런 쪽에 맡기든 그래야 그런 것들을 알고 상대하게 됩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도 상대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생깁니다. 저 개인 같은 경우 전혀 대형 셀러가 아닙니다. 우체국이나 배송회사로부터 근데 얼마간의 할인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뭐 매주 단위로 제법 여러 수량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베이든 우체국으로부터든 직접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쇼핑에서 손해보지 마시고 오히려 쇼핑에서 이익을 얻는 가운데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쇼핑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중국 셀러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싼 쇼핑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